수요일 아침, 오늘도 기운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이 시간에 나는 왜 눈을 뜬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나의 평소 기상 시간은 10시에서 12시 사이다. 이 시간에 눈을 뜨게 된 안타까운 사연은 한 달 전 이런 일이 벌어지던 말던 아무 상관 안 하던 과거의 나란 놈의 가벼운 생각 때문에 일어났다.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웹툰 작가 지망생으로 생활하던 시절 돈이 필요해 학교나 청소년 시설을 돌며 강의와 방과후 선생님을 했었다. 고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난했던 시절에 그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음에 참 감사했었다. 웹툰 작가가 되고 소속사가 생기며 월급을 받게 되었다. 집에서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일이 많아지다 보니 멀리까지 강의를 나가는 게 점점 부담이 되었다. 내가 부른 거지. 강의를 나가지 않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조언이 있어 아직 강의를 나가고 있다. 어머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현명하고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었다. 어린 친구들과의 교류가 있어야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그림이라는 건 트렌드를 알아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강의는 계속하게 되었는데 너무 멀리까지는 강의를 나가지 못하고 집 주변이나 30분 거리 내외의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만 수락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 나놈이 집에서 2시간이나 걸리는 성남에 있는 학교에 가겠다고 수락한 것이다. 하루 12시간 중 3분의 1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이다. 이건 미친 짓이야. 하지만 어쩌겠는가. 과거의 나란 인간이 정한 일은 지금의 나란 인간이 감당해야 할 일이다. 거의 반년 만의 강의다. 집 문을 나서려는데 비가 오고 있어서 우산을 챙겨줬다. 다시 나가려다 내가 이렇게 한 번에 집을 나설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집을 둘러본다. 놀랍게도 한 번에 집을 나섰다. 집 문을 나서기 전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우편함을 바라본다. 다행히 우편이 없다. 오늘 나와 함께 해줄 이 우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서랍 안 꼭꼭 숨겨두었던 새 우산으로 크기가 커서 가방이 젖지 않는 거대한 우산이다. 내가 조그만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게 안쓰러우셨는지 새 우산을 꺼내주셨지만 고장나 있다. 집을 한 번에 나섰을 때부터 뭔가 불길했다. 집에 들러 다른 우산을 들고 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쓰고 가기로 했다. 우리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장을 가려면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동물이다. 아파트 뒤쪽에는 마법사들만 이용할 수 있는 마법의 통로가 있다. 맞다, 그냥 개구멍이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궁금했는데 이런 뒷길을 왜 개구멍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장담하는데 통계학적으로 봐도 분명 개들보다 사람이 더 많이 드나들 거다. 버스 정류장에 잘 도착했다. 우산을 접었는데 오늘 하루가 녹록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다. 정말 가끔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밖에 나올 일이 있을 때 드는 생각이 있다. 이제 막 날이 밝아오는 시간인데도 도로에는 차들이 참 많다. 분명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의하면 수면욕은 사람의 생리적 욕구로 가장 크고 많은 욕구에 해당한다. 이런 걸 아침마다 이겨내며 출근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보통 새벽 4시쯤에 일어나신다. 젊으셨을 적에는 직장이 가까우셔서 아침마다 교회에 들러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출근하셨다. 직장이 멀어지신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5시쯤 자러 가는 나와 아침 인사를 하고 출근하시곤 하셨다. 우리를 낳고 평생을 저렇게 살아오신 아버지를 보며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의 위대함을 항상 느낀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는데 아버지, 왜 저는 5시에 자러 가는 걸까요? 강의를 갈 때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보통 강의가 아침에 많기 때문에 출근하는 차들과 겹치면 지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이게 성인멀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30분만 지나면 졸음이 쏟아진다. 자동차의 규칙적인 진동 때문인지 이상하게 잠을 많이 자도 졸리다. 어느새 역에 도착했다.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면 가장 좋은 점은 무엇보다 잠을 잘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릴 시간에 알람만 잘 맞춰놓고 잠을 자면 된다. 몸이 이동하는데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을 줄 몰랐다. 2시간 거리를 잠도 못 자고 다리 아프게 서서 왔다. 또 한 번 이 강의를 수락한 과거의 자신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다. 길고 길었던 등굣길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오늘 강의가 있는 곳은 성남에 있는 정자중학교다. 가끔 학교 위치를 못 찾아서 헤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대충 교복 입은 애들을 따라가면 학교에 도착한다. 물론 여러 학교가 위치한 곳에서 이 방법을 썼다가는 목표하지 않았던 학교에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학교에 잘 도착했다. 강사 대기실에 앉아서 잠시 숨을 돌렸다가 교실로 이동했다. 드디어 강의를 시작했는데 반년 만의 강의라 조금 긴장이 됐다. 다행히 1교시를 무사히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됐다. 아침을 안 먹고 왔는데 강사들 먹으라고 견과류를 주셔서 먹었다. 쉬는 시간에는 강사 대기실에 돌아가서 쉬어도 되지만 오가는 것도 귀찮고 강사분들하고 있는 것도 썩 편하지 않아서 그냥 교실에 남았다. 2교시 수업까지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려는데 학교 후문이었는지 문이 잠겨있다. 어떻게 사이로 지나가 볼까 고민했지만 학생들 시선이 부담스러워 그냥 정문으로
학원으로 나갔다. 어쩌다 오게 된 학교지만 정말 오랜만에 학교라는 공간에 있으니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다. 는 무슨 얼른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싶었다. 돌아가는 길에는 제발 안 자가길 바랬는데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자리가 있었다. 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계속 자서 생각보다 금방 도착한 기분이었다. 우리 집 개구멍으로 금해 환영을 했다. 주변에 집문을 도어락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열쇠 감성이 좋아서 바꿀 생각이 없다. 뭔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짤랑거리는 기분도 좋고 집 열쇠를 소유한 진짜 집주인인 기분이 든다. 그렇다고 도어락인 집주인들을 가짜 집주인이라고 비하할 생각은 없다.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손발을 씻어야 하는데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누워서 누가 밥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생각 중이었는데 며칠 전 친구 명함을 만들어주고 받았던 피자가 생각이 났다. 컴퓨터로 주문을 하고 피자를 뽀송한 상태로 먹겠다는 일념하에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운다. 씻고 나와서 배고픔에 호달달 떨리는 손으로 오전에 밀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자 배달이 마침내 도착했다. 피자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서 내 돈 주고 사 먹기는 아까운데 이게 또 남이 주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오늘의 해피타임이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틀어놓고 맛있는 피자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 이곳이 천국이다. 피자가 생각보다 커서 남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오늘도 제로 음수를 멋지게 해낸 스스로가 뿌듯하기 그지없다. 배부르게 먹고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다 너무 졸려서 조금만 자고 일어나기로 한다. 아니 이걸 먹자마자 잔다고? 평소보다 6시간을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잠이 한참은 부족하다. 날이 우중충해서 잠도 잘 왔다. 짧지만 행복한 낮잠이었다. 일어나서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강의가 있는 전날에 보통 작업을 많이 해놓는 편이지만 수정사항이나 새로운 작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은 가급적 밀리지 않고 해야 한다. 혼자 살게 된 지도 벌써 7개월이 흘렀다. 아버지가 혼자 사는 나를 위해 화분을 선물해 주셨는데 집안에 나 말고 다른 생명체가 있게 됐다는 게 기분이 묘했다. 어떤 사람들은 식물을 키우기만 하면 잘 자라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키우는데 식물이 시들거나 죽게 된다. 뭔가 재능의 영역인 것 같은데 아버지는 옛날부터 식물들을 참 잘 키우셨다. 그리고 아들인 나는 식물들을 정말 기깔나게 잘 죽인다. 내 손에서 살아남은 식물들이 거의 없다. 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우던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겨울에 추울 것 같아서 뜨거운 물을 줬다가 죽인 적도 있다. 당시 착한 마음에 한 행동이라 아버지도 나를 혼내시진 못하셨다. 그런 내가 또다시 식물을 키우게 되어 기쁜 마음보다는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크다. 사실 벌써 사고를 하나 친 것 같다. 스투키라는 식물 머리 부분이 노랗게 변했길래 인터넷에 찾아보니 마른 병이라며 해당 부분을 잘라내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래서 대의를 위해 희생한다는 심정으로 큰맘 먹고 잘라냈는데 환자의 상태가 영 좋지 못하다. 화분과 함께 아버지가 영양제도 챙겨주셨다. 영양제는 아무래도 나보다 화분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사람이 먹는 거니 내가 먹기로 한다. 마침 오늘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기운이 없으니 하나 먹어보기로 했다. 맛이 없다. 어릴 때 먹었던 기분 나쁜 딸기향이 나는 감기 시럽을 먹는 맛이었다.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편인 나에게 이런 포장은 조금 곤란하다. 쓸데없는 디자인과 구성은 분리수거를 방해하는 요소다. 왜 여기에 고무캡을 넣어서 분리수거를? 어머? 분리가 됐다. 역시 소비자와 환경을 생각하며 만든 듯한 친환경적 디자인. 아니 스티커를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분리수거를 어머? 여기 스티커를 떼는 부분이 있다. 역시 모든 건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설명서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고 스티커를 떼기 어렵게 만들어놨다. 사람을 무려 3번이나 기만하다니. 오늘도 하루가 갔다.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유튜브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일이 많아지니 그마저도 쉽지 않다. 처음 유튜브를 하겠다고 말했을 때 주변 반응들은 대부분 왜 갑자기였다. 사실 나도 왜 갑자기 하고 싶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친구 한 명은 어그로 끄는 법과 관종이 되는 방법을 열심히 설명해주는데 나는 관종 BJ가 될 생각은 없다. 벌써 내 일기도 5개나 업데이트가 됐다. 당장 앞에 일기들만 봐도 재밌는데 늙어서 이 영상들을 보면 분명 몇 배는 재밌을 거다.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겠지만 소중한 장면, 소중한 기억들로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기억해야겠다. 2024년 6월 21일 오늘의 일기